참고 참고 참 부끄러운 참고입니다. 참 틀린 것도 많고 저 사람이 저렇게 노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세운상가에 있는 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이름을 뭐 7평 스튜디오 하다가 뭐 7평 색소폰 스튜디오 하다가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세븐 스튜디오. 예, 세븐 스튜디오. 제 방이 677호입니다. 677호니까 7자가 2개가 들어있고, 또 제 휴대폰, 스마트폰 번호에도 677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래서 7자가 참 저는 우리가 뭐 럭키 세븐 이렇게 하는데, 이 방이 정확하게 6.65평 정도 되는데, 6.65평. 그러니까 그것도 6.666평이 6.66평이라고 이제 6.65평이니까 6.6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7평, 반올림에서 7평이라고 해서 이름을 세븐 스튜디오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이제 색소폰 벌써 뭐 잡은 지도 며칠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색소폰 이렇게 연습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뭐 시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색소폰을 시작하고 연습할 데가 없잖아요. 연습할 데가 없어서 그게 한 20년 전입니다. 25년 전이죠. 그때는 처음에 해가지고 학원 가서 배우고, 종로에 있는 무슨 삼성음악원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삼성이라는 이름 붙은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이름 붙었는데, 그 음악원 가서 배우는데 이게 색소폰 학원이라기보다도 다른 뭐 학원을 쭉 하면서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런 레슨을 주로 하면서 색소폰은 곁다리로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가면 이 색소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을 몇 개가 있는가 봐요. 이 색소폰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색소폰을 하니까 한 5개 방이 있으면 이거 하나 시켜놓고 이거 해보세요 그러고는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지고는 다른 방을 막 돌아요. 우리 꼭 의사들 그 뭐 레진이라고 하나요? 의사들 왜 아침에 보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레진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뭐 한 5분 봐주고는 가버리고 5분 봐주고 가버리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2번 나오는데 그 5분 배워가지고 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뭐 그 색소폰 학원은 아마 한 6개월 다니고 그만둔 것 같아요. 뭐 실력도 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초도가 늘겠습니까? 선생님 딱 붙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부르고는 싶잖아요. 갑자기 또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부르고 싶으니, 그때는 제가 야마하 아마 그 학생 버전이라고 그러나요? 학생용 해가 그때 그 당시에 그 100한 2, 30만 원 준 것 같아요. 2000년에 120만 원, 3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그래도 그걸 주고 사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노래방을 들고 갑니다. 노래방을 들고 가서 또 노래방에서 열심히 또 그때는 이제 악보 반죽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 동호회 활동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학원만 다녔으니까 한 몇 개월 다녔으니까 악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악보책을 들고 노래방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노래 부를 때 저는 이 악보책 들고 이 연습을 막 했죠. 근데 그것도 뭐 보니까 추억입니다. 추억. 또 그 돈도 좀 아까우니까 나중에는 차를 몰고 저기 밖에 차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끌고 가서 또 막 이렇게 차 안에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또 보면 뭐 한강 고수부지 나가서 했는데 그건 정말 민폐를 끼치는 그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잘 못 부르면서 삑삑 소리 낸다는 게 얼마나 또 그 민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해봤고, 또 특히 또 한강다리 밑에 가면요, 이게 공명 울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소리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필요 없는 건데 착각이 일어나죠. 이렇게 울림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에코가 막 생기잖아요. 자동 에코, 그러니까 에코, 내추럴 에코가 막 생기니까 그게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보니까 제가 이 주술을 챙기는데 46주가 돼가더라고요. 46주. 우리가 그럼 1년이면 한 54주인가요? 그 정도 해야 이제 그 1년이 되잖아요. 1년. 그런데 46주 왔으니까 이제 1년은 거의 다 돼가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쉰 적도 있고, 요즘 전디에고 선생님 만나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뭐 저런 연습 해야 되는구나, 몸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입은 이렇게 푸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부탁을
다른 분들께도 한번 권유죠, 권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권유하는 게, 선생님께 레슨을 받을 때 그것을 꼭 녹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녹화를 하고 그것을 집에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녹화한 걸 또 보면 나 두 번째 공부를 하죠.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네. 근데 그걸 또 잊어먹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슨을 하면 다 잊어먹죠. 사실 나오면 뭐 나오는 순간 반납을 쫙 하고 나오는데, 이 녹화를 하면 쭉 이제 다시 복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이상 뭐 선생님 녹화하는 건 다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녹화를 하고 나서 다시 연습실에 와서 쭉 이렇게 보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면 그걸 1시간을 받으면 1시간 다를 이렇게 녹화본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주제가 있잖아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잘라보면 1시간에 거의 한 5개가 이 분류가 됩니다. 5개. 그러면 저는 자르면서 이제 또 공부를 또 하죠. 아, 이까지 잘라야 되겠네 하면서, 아, 이 얘기는 이 얘기구나. 주제를 다시 또 분류를 하고, 필요하면 그 안에 또 뭐 악보도 넣고, 필요하면 또 멘트도 달고, 주석 이렇게 달잖아요. 자막을 달잖아요. 그러면서 또 3분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올립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잘 올라간다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잘 올라간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4번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유튜브가 이제 방송이 되는 날 보면 또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고 또 어떤 분들이 댓글 다셨나, 뭐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다시 확인하면 5번이죠. 그러니까 레슨을 한 번 받고 5번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촬영이라는 겁니다. 촬영. 그러니까 유튜브에 공개를 안 하면 한 3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몸을 푸는 게 조금 예전은 보면 그냥 그랬죠. 뭐 가지고 뭐 이 정도면 몇 번 하고 이제 곧장 곧장 노래 하잖아요. 이 반주기 틀어놓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반주기 얻고 난 다음에부터는 이제 스케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게 아시죠? 스케일이라는 게 어떤 뭐 범위, 뭐 규모, 야, 너 스케일 크다, 뭐 이런 통이 크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의 통. 이게 스케일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이 한 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음으로 가는 곳까지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가는 곳 자체를 이제 스케일인데, 이 스케일의 원리는 뭐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도레 미파 사이에 3과 4음 사이의 반음, 그 다음에 7과 8 사이의 시도 사이의 반음, 이거 원칙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제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해서 그 다음에 도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레플렛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고 올라가고, 레에서 시작해서 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저는 이제 스케일을 두두두 일단 합니다. 일단은 쭉 해가지고 중간에 실수가 많죠. 이걸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누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거의 실수를 안 하죠. 이건 뭐 실수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레샵을 누르려고 하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수 한번 해볼까요? 틀렸잖아요, 벌써. 그죠?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방금은 뒤에는 제대로 왔는데 앞에는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해가면서 처음에 실수 많죠.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그 다음 이제 D잖아요. D로 들어가면 이건데 갑자기 가다가 뭐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이제 굳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그렇게 부담은 안 됩니다. 뭐 갑자기 노래가 나왔는데 뭐 샵이 4개다, 5개다, 플랫이 4개다, 이런 악보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기보다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 급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연습을 한 지가 뭐 저는 거의 한 뭐 2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쁠 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전대호 선생님 하듯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항상 이제 메트로놈을 항상 켜놓고 있어요. 지금 메트로놈을 제가 다시 휴대폰을 가져와야 제가 그건 안 하겠는데요. 가지고 와서 이제 롱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래 자꾸 롱톤을 하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롱톤을 해야만 입을 풀게 되더라고요. 또 롱톤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우리 메트로놈 그 뭐 발란싱 하는 게 있잖아요. 저를 틀어놓고 이게 중간에 파란불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하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이제 연습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입을 좀 미리 좀 푸는 걸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게 고음을 주로 가면서 그 고음 연습을 많이 좀 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저도 중간에 가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한 소리 많이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안 됩니다. 소리를 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좀 많이, 갑자기 방송을 하려고 잘 안 돼. 잘 되는 것도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막 연습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그냥 1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1시간 스르륵. 왜냐하면 아까 제가 스케일을 잠깐 짧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스케일을 그거를 12개를 메트로놈 틀어놓고 틀리지 않도록 계속 한번 틀리면 새로 하거든요. 다시요. 틀리면 중간에 가다가 박자 틀렸다, 뭐 틀렸다 이러면 다시 메트로놈 켜놔놓고, 뭐 음을 놓쳤다, 뭐 다른 걸로 들으면 다시 처음으로 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그냥 뭐 60, 메트로놈은 60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60 했다가 뭐 70, 80, 90, 100, 110, 120까지 지나서 120까지 하는데, 그거를 하면은 1시간 그냥 후루룩 지나갑니다. 1시간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요즘 그 아사 노래방 매직싱 이라는 노래방을 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요즘은 어디에 가서 또 우리 동기가 그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그 이런 좀 좋은 그 자기의 재능을 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 아마추어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무대를 만들어 줘가지고 매주 거의 뭐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매주 월요일 날 음악회를 여는데, 주로 기타들이 많아요. 기타. 왜냐하면 이 기타 동기들은 예전에 뭐 대학가요제를 출전을 한 친구들도, 입상한 친구들은 없어요. 출전을 했거나 뭐 하여튼 뭐 대학 다닐 때 한 가닥씩은 했다, 이 노래로서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뭐 색소폰으로 가서 하긴 하지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이 도움이 돼서 이제 그때 나갈 때 어떤 곡을 부르지 하다가 연습을 이제 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길게는 1시간, 공연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하고 없는 날은 한 30분 정도, 다음 주 이거 불러야지 이러고 이제 연습을 하죠. 그리고는요, 이 스케일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옆방에서 우리 10개의 방이 있는데 거의 꽉 차요. 그 옆방에서 막 이렇게 전부 다 아무리 방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렇게 소리가, 음악을 하면.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그 음악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자 스케일 막 하다가 혼자 뭐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노래 막 옆에 누구 하면 따라가 봐요. 눈이 내리는, 예를 들어 하면 눈이 내
뭐 누가 부르면 따라하기도 하고 특히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다 이 스케일을 하면요. 저 지금 악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악보 그냥 생각나다가 갑자기 밖에 눈이 온 것 같은. 그냥 하는데 뭐 또 뭐 하고 옆에서 누가 막 부르면 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을 막 하다 보면 웃기는 일이죠, 그죠? 원래 그 프로들이 저는 악보를 외워서 아마추어들이 하면 악보를 외워서 하는 것처럼 저는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악보를 외워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들이 이런 걸 막 하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거 지금 악보를 외우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보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악보를. 그럼 어떻게 지금 해요? 이게 뭐 우리 평소에 연주를 하면 그 스케일 안에서 놀게 돼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청음이 되는구나. 청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딱 듣고 나서 아는 거. 특히 우리 전대호 선생님 같이 딱 들으면 그거 엄청 틀렸어요. 뭐 틀렸어. 이러면 이분들은 제가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선생님 청음을 하세요? 그럼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 음이 탁 잡힌다는 겁니다. 저건 틀렸다 맞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전에 포기했죠. 뭐 그건 전공자들이 하는 것이고 무슨 스케일이냐 했는데 제가 스케일을 2년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스케일을 혼자서 2년 정도 했는데 한 6개월 딱 됐을 때 갑자기 제가 평소에 전혀 외우지 않았던 노래가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은데 하고 눌러보니까 그게 노래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악보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옆에 연주하는 분들이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세게 하면은 그분들이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왜 쟤는 왜 꼭 내가 하는 노래를 따라 해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하고 신경 쓰이기 때문에 조용히 따라 부르죠. 조용히 따라 부르고 맞나 안 맞나. 저게 플랫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뭐 시합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아니면 하나도 안 붙은 건가 이렇게 해보면 거의 아마추어들은 어느 정도 따라 부르기 쉬운 게 이 프로들은 몰라도 아마추어들은 딱 들어보면요 거의 이 조표가 거의 안 붙어 있거나 잘 붙어봐야 뭐 샵 하나 두 개 또는 플랫 하나 플랫 두 개가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정도에서 놀기 때문에 옆에서 테너 불러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테너를 불러도 그분이 테너를 뭐 플랫 하나 놓고 부르면 저는 샵 두 개 붙이면 플랫 하나 부르면 저는 C로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만 위임하면 되니까. 그분이 C로 부르면 저는 샵 하나 붙이면 되고. 그분이 샵 3개 붙이면 제가 샵 4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샵 4개까지는 좀 뭐 부담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연주를 하다 보면 스케일이 이랬으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스케일을 하는데 그 스케일을 해보니까 또 뭐가 좋으냐 하면요. 애드립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애드립 전혀 모르잖아요. 애드립 전혀 모르고 애드립에 대한 기법도 모르고 뭐 애드립에 릭이 있다 릭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 프로들이 보면 릭을 얘기를 하잖아요. 릭을 얘기할 때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그다음에 뭐 펜타토닉 릭이다 뭐 무슨 뭐 블루스 릭이다 막 하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그 애드립을 막 혼자서 막 갖고 놀 때는 뭐냐 하면 물론 프로들이 계실 때는 못 갖고 놉니다. 너무 이렇게 촌스럽잖아요. 갖고 노는 게. 그런데 색소폰을 잘 모르거나 또 색소폰을 안다 하더라도 좀 저희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 좀 신기해합니다. 신기해. 왜냐면 저는 애드립의 규칙이 간단합니다. 규칙이 간단한 게 그 모든 조표 키 있잖아요. 키 조표. 그러니까 C키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저는 알아서 가지고 놉니다. 혼자서 막 중간에 아무 음악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뭐 불렀죠? 뭐 예를 들면 좀 눈이 내리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서 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 연주에서도 이걸 써먹을 때가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연주를 할 때 보면 제가 아직까지 연주할 때는 악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감으로 두드려가지고 무슨 노래 해드려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둘이 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노래 해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1대1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러 관중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뭐 해드릴까 읽고 있으면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틀려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악보를 놓고 연주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 딱 걸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악보를 안 봅니다. 악보를 안 보고 그냥 막 혼자 막 놀고 있으면 혼자 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 꽤 하는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양심불량이긴 합니다. 한데 오늘 제 이 방송을 보면서 아니 뭐 허접하게 뭐 그런 얘기를 뭐 아직도 수준이 멀었고 막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신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 용기를 줬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틀린 거 왜 하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니 여러분은 틀린 거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틀린 것도 시도를 안 해보시잖아요. 시도 안 해보시잖아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이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연습하면요 혼자서 색소폰을 가지고 한 10시간 10시간은 그렇고 서너 시간 혼자 놀 수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갑자기 지금 광화문 맞나요? 연가가 나와버렸잖아요. 내가 뭐 다른 거 두드리다가 비슷한 거이 뭐지 이렇게 그냥 알아서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딴 거 막 두드리다가 이 노래 그냥 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그러면은 네가 한 광화문 연가의 개명을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제가 방금 무슨 개명으로 했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플랫 하나로 했나? C로 했나? F샵을 했나? 저는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모르고 놀고 있는 거니까 제가 뭐 이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얘기하기 힘들죠. 뭐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 혼자 노는 방식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노니까는 색소폰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 얘기가 참고 참 부끄러운 참고입니다. 참 틀린 것도 많고 저 사람이 저렇게 노는구나. 아마추어가 색소폰 가지고 노는 법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새해에 많은 꿈들 꾸시고요. 저같이 색소폰을 친구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욱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과 2번 좋아요, 3번 알람입니다.